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지구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어제부터 일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 하는 거 아시죠? 꼬꼬마도 오늘 다녀왔는데 정말 사람도 많고 책도 많아요. 다양한 이벤트와 강연, 행사도 많으니까 아직 안 가보신 분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부스도 있으니까 꼭 방문하시고요.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8번째 낭독 시작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일하랴 살림하랴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을이장이 야무지게 독립출판물을 읽어드립니다. 8번째로 소개하는 낭독으로 책 먹기 도서는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에바 작가님의 디어 마이 디어입니다. 나 디어 마이 디어 아는데 그거 드라마 이름 아니에요? 드라마 이름도 맞긴 하는데 살리다라는 독립출판사에서 제작한 디어 마이 디어라는 러시아 여행기 책입니다. 짧은 러시아 여행에서 찍은 필름 사진들을 고르고 골라 90여 장, 그리고 글도 23꼭지를 담아서 넣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지만 여기는 겨울 풍경이에요. 근데 더운데 사진이라도 좀 시원한 풍경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은 이 살리다에서 나온 책 중에 스페인 필름 시리즈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봄을 좋아하시는 분은 스페인 필름을,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디어 마이 디어 책을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겨울나라 러시아의 겨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톡이랑 하바롭스크 이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여행기이지만은 작가님이 이때 마음이 조금 어지러우셨나 봐요. 근데 누구나 다 마음은 다 어지럽고 멘탈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좀 마인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정돈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 책을 만들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위로가 필요하거나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은 이 책을 선물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제목은 그래서 그냥 떠났다 입니다. 제목에서 뭔가 심란함이 느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유럽이라는 말에 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낯선 풍경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 잠시나마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버티며 살 수 있는 숨구멍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날엔 걱정이 가득해졌다. 여행 전날 해고 통보를 받다니 이 무슨 드라마 같은 타이밍인가 싶었다. 없이 사는 것에는 꽤 익숙한 편이다.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즈음부터 우리 집은 단 한 번도 빠듯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나 역시 안정적이고 많이 버는 삶보다는 적당히 벌고 덜 쓰는 삶을 택했으니까. 하지만 평생을 그리 지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그 막연함이, 생활에 대한 막막함이 주는 불안감, 없이 사는 불편함에는 익숙해졌어도 그 불안감에는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불안했다. 이 여행을 떠나도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 여행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다녀오면 현실이 더 힘겨워지는 건 아닐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쵸.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곳에서는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간단히 말해서 공과금,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저금이 딱히 필요치 않는 삶 같으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나는 뭐 내 꿈과 이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아웅다웅 하잖아요. 참, 저도 뭐 많이 벌자 타입은 아니고, 저도 덜 쓰고 덜 먹자 타입이어가지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지금 서점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예, 회사 다닐 때보다 만족도는 너무너무 높은데, 과연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이런 생각을 깊게 했구나 하며 좀 위안을 벌써 저는 받는데요. 두 번째 제목은 이 겨울을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입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뭔가 좀 다른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추운 겨울에 서울의 겨울을 떠나 시베리아의 겨울로 가는 일은 꽤나 무모한 모험 같았다. 비행기 티켓을 끊었던 9월의 그때에는 매우 호기로웠으나 12월이 되고 서울의 겨울을 겪고 나니 러시아의 겨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바롭스크에서 첫 아침을 맞은 후 그 생각은 싹 잊혀졌다. 집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아무르 강이 있었다. 첫날 마음껏 자고 느지막이 일어나 오전이 다 지나고 나서야 강가로 향했다. 아무르 강 쪽으로 내려가니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눈이 가득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본 적 없는 듯한 발이 푹푹 빠질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꽝꽝 얼어버린 아무르 강이 하얀 사막처럼 펼쳐져 있었다. 우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펼쳐진 강을 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낯선 행성인 듯도 하던 아무르 강을 보며 이터널 선샤인을 떠올렸다. 저 멀리에 스치듯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보인 듯도 했다. 그들처럼 강 위에 올라 걷고 뛰고 누워보고도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얌전히 돌아섰던 것이 아직도 못내 아쉽다. 다음 겨울을 기약할 수밖에. 어쩌면 별것 아닐. 여기에 사람들에게는 일상일 이 풍경이 하바롭스크의 겨울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추운 걸 몹시 좋아하지 않는 나조차 말이다. 사실 저도 겨울을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추운 것도 있지만은 제가 수족냉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은 막 흑마늘 원액 먹고 장갑 끼고 그래도 손끝이 좀 보라색이 될 정도로 좀 심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1월만 돼도 벌써 무릎이 시려요. 아닌가? 무릎은 좀 다른 문제인가? 뭐 아무튼 근데 확실히 겨울 나라의 정말 진국인 겨울 풍경을 보면은 아 이래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구나 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름에 여름나라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내 살이 타던 말던 그때 딱 즐길 수 있는 그 즐길 거리를 딱 즐기시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멋있더라고요. 혹시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은 이번 여름에 한번 동남아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요행 없는 삶, 여행하는 삶. 한번 들어볼까요? 하바롭스크에서의 마지막 날. 체크아웃은 12시였고 우리가 탈 블라디보스크행 열차는 오후 7시 출발이었다. 체크아웃 시간을 미룰 순 없었지만 호스트인 알렉산드르는 우리가 기차를 타러 갈 때까지 우리 짐을 맡아주었고 게다가 기차역까지 직접 태워다 주기까지 했다. 기차역 주차장까지 들어와 차를 세우고 짐을 꺼내어주는 알렉산드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는 영어를 모르고 우리는 러시아어를 몰랐다. 겨우 아는 한 단어의 러시아어.
스바시버의 모든 감사를 담아 전하고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글을 보냈다. 내 삶엔 당최 요행이라는 게 없다. 노력하지 않고서 얻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늘 내가 노력한 만큼 혹은 그보다 약간 적은 듯한 보상이 따르는 삶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렇다 할 요행은 없었지만 여행운은 썩 괜찮지 않았던가? 아직 단 한 번도 나쁜 일을 당하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본 적 없고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들을 잔뜩 만났으니 말이다. 나의 이 여행운은 그 어떤 요행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 요행은 순간이고 여행은 평생일 테니. 요행이 참 노력의 반대말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요행 있잖아요. 바로 로또 1등. 예, 참 복권을 살 때 물론 다들 요행도 조금씩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1등이 되면 나는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하는 그 일날의 희망도 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요행 없는 삶은 당연하긴 한데 가끔 이렇게 조그마한 소소한 맛도 있는 게 삶에 조금 더 기름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마지막 낭독이네요. 마지막 제목은 무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좀 심란한 제목인데 마지막까지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빛이 새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 전의 사진들에서도 작게 붉은 빛이 들었었다. 그 작은 틈이 오히려 마음에 들어 수리하지 않고 지냈던 터이다. 이번 여행을 그 카메라와 함께했다. 필름을 현상해보니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빛이 들었다. 전혀 그렇지 않거나 손톱만한 빛이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것들도 있었다. 아마 카메라를 쥐는 힘이라든지 날씨의 영향을 받은 것일 테지. 어떤 사진은 사진의 반이 붉었다. 그런데 어쩐지 그것마저 마음에 든다. 마치 오로라가 뒤덮은 듯하다.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은 때때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쓸모없지 않다는 것은 꽤 멋진 일이다. 무용하지만 아름답다. 참 낭만적인 말 같아요. 무엇이든 어느샌간 쓸 곳이 있고 나도 그런 존재감이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 같이 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엄청 인상 깊었거든요. 흔히 농담으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하듯이 어느 곳에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작가님은 이미 고장나가지고 필름이 붉게 되어버린 필름 카메라 색감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남들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내 취향에 맞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순간의 순간이어서인데요. 우리의 삶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고 순간의 소중함이야 안다 해도 그것들을 모두 기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순간은 순간일지언정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순간이 아니어서 그래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순간은 순간이어서 순간으로 쉬 날아가 버릴 수 있어서 지금 이 오디오 클립을 듣고 계신 순간,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 여행을 다녔던 순간, 여행을 다녀온 뒤 느끼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을 사랑하시면서 평생 마음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바 작가님의 디어 마이 디어였고요. 이곳에 있는 멋진 러시아 풍경과 글을 읽고 싶다면은 전국 독립 서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